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이재명 대표한테 칼을 꽂은 수박들,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서 수박 5인방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왜 이재명한테 칼을 꽂았느냐라는 얘기를 두고 썰이 분분하죠. 근데 그 가장 유력한 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 지역구가 이 복합 지역구, 그러니까 시, 군, 구가 2개 이상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 중에서 가장 큰 인구 범위가 인구 배정이 가장 큰 그런 자치단체의 장, 뭐 시장이면 시장, 군수면 군수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경쟁자로 떠오른 거야. 근데 이 경쟁자를 이재명이 나서서 좀 이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공천을 돌리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 이재명 팔아가지고 인기, 지지도를 높이고 있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가 저놈한테 먹히겠네. 아, 나 좀 살려줘요. 라고 했는데 살려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뭐 당 부대변인이니 무슨 당 무슨 부위원장이니 이런 자리를 탁 앉혀주네. 열받아 안 받아 나. 그래서 이재명한테 칼 꽂았다라는 사람이 있죠. 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지역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쟁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경쟁자가 많은데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크게 연고도 없어. 하지만 내가 거기서 지금 계속 선거를 나가고 있고 당선을 해왔어. 근데 여기에 경쟁자가 새롭게 자꾸 추가가 되는데 경쟁자가 힘이 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뭐 교통정리를 해준다던가 옆 지역구로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또는 다른 데 보내버리거나.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한다? 오히려 그쪽으로 가라고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준다. 내 입장에서 어떻게 돼? 열받지. 저거 나 저격하려고 자객 공천인가? 이렇게 하겠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자기 지역구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는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역구로 내려가 줘야 돼요. 지역구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갑자기 일로 내려온다네? 와, 씨. 큰일 났네. 미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추천해가지고 말이야. 중앙당에서 한 자리 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송도 출연하고 그래 방송에서 출연해가지고 인지도도 없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컸는데 아니 이것이 내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고 내려와? 이런 정치 상도의 덕이 없는 X라고 하면서 쟤 좀 어떻게 해줘요 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그걸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하지. 그렇죠. 그걸 왜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쯤 됐으면은 그 정치 신인하고 싸워서 못 이기면 국회의원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랬는데 오씨 안 도와줘? 얘 친명으로 유명한데 친명인데 우리를 안 이재명 네가 그냥 수수방관하겠다고? 알았어. 너 칼 맞아봐라. 라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 있죠. 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검찰의 로비 대상하고 많이 겹친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제부터 탄핵 시즌입니다. 이동관, 한동훈, 윤석열 이제부터 탄핵 시즌은 왔어요. 탄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우리한테 잘 안 올 줄 알았던 탄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은 본인도 문제지만 본인 주변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윤석열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지 마누라 문제나 장모 문제, 사실 이게 탄핵감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아니 김건희가 왜 지금 검찰 수사를 안 받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명박 재임 중에 특검이 몇 번 걸렸거든요. 그중에 사저특검 이런 거는 김윤옥 부인이 직접 잡혀 들어가 그 조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 이시영 걔가 또 특검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았어요. 자, 특검 중에 소위 말해서 이상득도 특검에 붙잡혀 들어가기도 했었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족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특검이 발동이 됐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관한 사안은 그냥 특검이었어요. 볼 것도 없었어.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특검도 안 해. 검찰이 수사도 안 해. 심지어요.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 또 했었어. 근데 그 수사 내용이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특검이 가동된 거였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장모고 나발이고 뭐 장모고 처남이고 마누라고 아예 안 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런 일이 왜 생기죠? 윤석열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함부로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검사는 수사를 받고 결국에 감옥에 가더라도 무죄로 풀려나게끔 해주겠다. 이게 검찰의 오래된 카르텔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만 봐도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그러면 한동훈도 자연스럽네. 지가 검찰을 관장하는 게 법무부잖아. 그죠? 따라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탄핵인 거는 뭐 사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것 말고도 숱하게 많은 탄핵거리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 탄핵거리가 당장 김건희 것만 봐도 나란히 탄핵이야 이거. 그죠? 그리고 그 탄핵을 거론하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먼저 묻죠. 야권에서 한동훈 탄핵 추진한다는데요. 하려면 하라 그러세요. 이랬다고. 이 정도예요. 여기에 이제 이동관까지 하나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동관은 언론 탄압이 문제가 되죠. 언론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 탄압은 곧바로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검찰도 사실 여기도 또 탄핵 대상이 되죠. 검찰이 지금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있잖아. 그건 뭡니까? 언론 탄압이에요. 뭐 결국에는 이동관이 걸리면 한동훈도 따라 걸리게 돼 있고 이 둘이 걸리면 얘가 따라 걸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트리플 탄핵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트리플 탄핵이 지금부터 시즌을 맞았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동관입니다. 이동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탄핵 사유만 6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동관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한동훈 탄핵이었고 그 이전에는 그 국방부 장관 탄핵이었죠. 근데 이제는 또 이동관 탄핵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국방부 장관 탄핵은 그 박광훈이가 시간 끄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탄핵 원래 지난 9월 초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한동훈 이번에 탄핵 당할까 안 당할까 이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9월 초에 나왔잖아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 뭐라 그랬어요?
일단 국감 끝나고 봅시다. 10월 달에 봅시다. 지금 10월 끝났잖아. 10월이 다 지났어. 근데 왜 한동훈 탄핵 얘기를 안 하지? 수박은 왜 수박이냐? 이런 짓을 하는 놈이 수박인 거예요. 지금 당장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빗발치는 여론을 그대로 수용할 생각하지 않고 잠시 시간 좀 보고 조금 뒤에 봅시다. 다음 달에 할게. 요래서 여론이 가라앉기만 기다리고 여론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짓을 하는 놈이 수박입니다. 달리 수박이 아니에요. 이게 수박입니다. 진짜 요새 같아서는 나 혼자라도 민주당사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너무 다 하는 짓이 빤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잠시만 내가 이거 다음 달에 할게. 요렇게 넘어가 놓고서는 그 다음 달이 되면 그런 걸 했었나? 라고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얘들이 다 뭐다? 얘들이 수박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그 가결 요 상황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부결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자, 그런 의원총회를 열자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때 원내대표단이 어쨌다고? 잠시만 내가 한번 설득부터 한번 해볼게. 설득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당론을 하든지 말든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밀어놔. 여론을 억눌러놔. 그래 놓고서는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NO! 하면은 사람들이 더 꽉 치고 올라오니까 NO라고 하지는 못하고 잠깐만 내가 요거 끝나고 해줄게 라고 해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엄마 나 저거 사줘 라고 하면은 잠깐만 엄마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보자 해서 엄마가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애는 그걸 까먹고 있지. 아까 사주기로 한 거 잊어먹고 있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수박들이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 끌고 다음으로 미루자, 언제로 미루자, 뭐 하고 난 다음에 할게, 이런 말 하는 놈이 뭐다? 그 놈이 수박이다. 자, 이동관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또 슬그머니 뒤로 미루자는 새끼들이 나와. 자, 여기서 고민정은 이제 알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정이 수박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요, 민주당 안에서 잠깐만 시간 좀, 잠깐만 이거 해놓고 요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수박들한테 매번 그때마다 길을 열어준 사람이 고민정이었어요. 여론이 확 치고 올라오는데 그걸 몰고 가지는 못할지언정 도망가려고 꼬리 빼려고 하는 그 박강훈이나 이런 놈들이 헛소리를 할 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시 믿고 기다려 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고민정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고민정이 뭐라고? 이동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탄핵 사유는 6가지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또 잠시만 예산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요라고 있거든. 여기에 고민정은 뭐라고 할까? 좋습니다. 내가 예산국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요 라고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해주세요 라고 할까? 이제는 고민정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왜, 어떤 고민정은 되게 억울해합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되게 억울해. 내가 왜 수박이냐고. 근데 수박으로 보이는 짓을 했어요. 왜? 수박이 도망가는 구멍을 열어준 사람이 매번 고민정이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문을 열어주는지 봅시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한테 고민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알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동관에 대한 지금 비판 여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이동관 탄핵 얘기를 고민정이 먼저 꺼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만든 사람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동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언론 탄압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뭐 심의, 삭제 조치 요런 거는 사실상 법을 위반한, 법을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춰서 위헌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따라서 이것은 탄핵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언론 기사를 심사하고 삭제 요구하겠다. 말 안 들으면은 뭐도 한다? 벌금까지 때리고 처벌까지 하겠다. 요런 짓을 하는 거는, 그거를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위헌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언론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다. 아니, 그렇죠.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이건 정보통신망법에서 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거를 어느 기관에서 따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방심위가 할 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심사를 하겠다. 인터넷 언론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다.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 이건 정말 빼박이에요. 정말 빼박.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이 없는, 원래 민주국가에서는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 됩니다. 법률이 없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어요. 인터넷 언론의 기사를 삭제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법 없이는 인터넷 언론이든 보통 일반 언론이든 그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삭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중위를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 이 이동관이 개새끼, 지가 저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지가 싸돌아다니면서 헛소리 찍찍 갈기고 다니더니 입장 바뀌었다고 지가 칼 들고 설치는 거 보라고. 야, 이게 뭡니까? 예, 탄핵 사유인 거예요. 이래서 탄핵 사유입니다. 자, 같은 이치로 MBC 기자를 취재해서 배제하겠다. 니들은 오지 마.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위헌입니다.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이든 어쩌고 민주당 이 새끼들 쪽팔려서 어떡하나 요런 얘기 지 입으로 했잖아. 누구나도 다 그렇게 들었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소송을 낸다. 그것도 뭐다? 언론 탄압이에요. 그 언론 탄압이에요. 한동훈 나한테 고소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한 거 언론 탄압이에요. 이것도 탄핵 대상입니다. 이건 탄핵 대상이에요. 즉 이동관이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한동훈이나 윤석열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트리플 탄핵인 겁니다. 자, 탄핵 시즌이 왔다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들이 이동관 탄핵이 된다면 한동훈도 되는 거고, 한동훈과 이동관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윤석열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은 탄핵 사유가 물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래서 탄핵 시즌이 왔어요. 사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탄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죠. 실제로 민주당이 한동훈을 탄핵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한동훈을 탄핵할 것이다. 한동훈이 안 물러나면은 민주당은 한동훈을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2년을 파헤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 그거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벌써 한 달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묵혔지. 누가? 홍익표가 묵혔지. 10월에
예?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국감 끝났잖아 이 새끼야. 씨발 진짜 확 그냥 싸워. 진짜 짜증나. 예? 자,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지금 당장 탄핵해야 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가 빗발치는데 안 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 한동훈 탄핵 부분은요, 검사들이 더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한동훈이 이번에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한동훈이 진짜 잘못한 게 맞거든. 수사의 기본 원칙을 안 지켰거든. 그리고 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이 수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검찰이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함부로 하고 있다. 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요구가 그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동훈은 싸가지 없는 언행으로 그런 주장이나 비판을 비껴나갔잖아요. 매를 벌었어. 당장 맞아야 될 매를 안 맞고 넘어가는 바람에 매가 쌓였지. 그게 결국엔 지금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온 거 아닙니까? 검사들도 자기들이 더 먼저 알아요. 전직 어떤 검사는 그런 얘기합니다. 원래 특수수사, 특히 이 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예의 있게 해야 한다. 왜? 조금이라도 싹퉁바가지 어깨에 굴었다가 혹시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검사를 뭐라고 보겠냐? 아니, 검사를 뭐라고 보는 게 중요해 아니라 검찰을 어떻게 보겠냐? 검찰을 적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나 한 명의 언행 때문에, 검사 한 명의 언행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예의 있게 하는 거 정상 아니겠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수사는 예의는커녕 정말 내가 보기에도 불안했다. 한동훈 너무 빨리 커서 안하무인이다. 천천히 절차를 밟아서 코스를 밟아서 커야 되는데 갑자기 성큼성큼 건너뛰면서 가는 바람에 눈에 비는 것도 없고 각 단계별로 배워야 될 프로토콜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논란을 일으킬 언행을 너무 많이 했고 공정하지 못하면은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척도 안 했다. 아니 어쩔 건데 내가 공정 안 한데 뭐 어떨 건데 라는 식으로 굴었다 이거야. 그런데 어떡할 거냐. 당연히 이런 벽풍 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한다? 전직 검찰 수뇌부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세요. 정권 출범이 있는 이후 매번 이재명 수사만 했는데 수백 군데씩 압수수색을 하고 수십 명을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그럼 솔직히 할 말 없는 거다. 이거는 사실 수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한동훈이 물러나야 되는 거다.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한다. 그리고 요새는 언론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내가 수사를 했는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를 했는데 2년 넘게 탈탈탈탈 털었어. 그리고 영장을 쳤어.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야 저거 수사 능력 더럽게 없네.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영장 기각됐어. 아유 야 네가 책임지고 나가. 옛날 언론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못 잡아 넣으면 구속을 못 시키면은 수사 실패했다 그러면서 수사 책임자가 물러나라 그러지 않았냐고. 맞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박근혜 때까지도 그랬다니까. 왜 검사들이 죽어라고 뭐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수사를 하면 끝까지 잡아 넣으려고 구속을 하려고 그랬느냐. 영장이 안 떨어지면 수사를 실패했다고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어라고 영장을 청구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문법대로 하자면 영장 실패한 거예요. 영장이 안 떨어졌다는 건 수사를 실패한 거야. 그랬으면 뭐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가 물러나는 거야. 수사 책임자가 물러나는 거야. 검찰총장이 물러나든가 하다못해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나든가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물러나야 정상이야. 왜 안 물러나는데? 그 얘기는 검찰 내부에서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언론들도 그걸 먼저 지적한 게 정상이야. 안 해. 이상하게 얘들 요새는 언론이고 검찰이고 야당이고 다 도는 것 같다 그래요. 자, 뭐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다? 한동훈이 물러나야 될 이유, 한동훈이 탄핵을 당해야 될 이유를 요약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즉, 한동훈은 탄핵당해야 될 이유가 지금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슬그머니 가라앉았어. 지금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한동훈 탄핵 안 되니까 이동관으로 넘어간다. 그렇지. 한동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동관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줘도 못 먹으니까 오히려 역풍이 있는 거라고. 한동훈은 그런 면에서 홍익표는 책임을 져야 되죠. 자기가 떠버린 말에 책임을 져야죠.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보자며. 국정감사 끝났잖아, 이 새끼야. 아우, 씨. 자,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자기가 쏘아 올린 탄핵이죠. 자기 입으로 탄핵하려면 하라고, 탄핵하려면 하라고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하라면 하십시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자, 이제 보면은 앞서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한동훈에 대한 탄핵, 이동관에 대한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벌써 바보가 되고 있어요. 자, 윤석열 탄핵은 대통령이니까 거쳐야 될 요건이나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 탄핵은요, 없어요. 그리고 검사 탄핵, 그거는 더 쉽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검사 탄핵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딱 지금 홍익표든 박광훈이든 하는 꼬라지는 비슷해요. 박광훈이 검사 탄핵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다? 검사 탄핵 요구가 점점 올라가니까 일단 하나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눌러둔 거고 뒤로 밀어둔 거예요. 밀어두면 잠잠해지겠지. 고수법을 지금 홍익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니 그딴 식으로 하면 진짜 니 지역구 가가지고 니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린다 진짜. 아우 씨.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탄핵 안 하면은요 민주당 바보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벌써부터 줘도 못 먹느냐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동관 탄핵 나오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툭하면 탄핵이다. 이까지는 좋아. 한동훈 탄핵을 못하니까 이동관 하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홍익표 대표님,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이런 쓸데없이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잖아. 진짜 아우 씨. 이런 분도 있어요. 역풍을 우려해서 역풍 때문에 못하지 않느냐. 또 역풍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어요. 도대체 역풍이란 얘기, 역풍은 누가 얘기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역풍 타령하는 사람은 꼭 그 몇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 한 분인데 뭐라고 하시냐, 뭐 좀 하려고 하면 역풍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매번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매번 역풍 한답니다. 그리고 역풍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예 하지 말자 라고 하면은 차라리 깔끔한데 뭐라고? 좀 이따가 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지 말자,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맞서 싸울 텐데, 잠깐만 역풍이 우리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든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지쳐서 쓰러지고 스쳐서 나가 떨어진다. 그때를 기다린다. 근데 매번 같은 놈이 꼭 같은 얘기를 한다. 그리고 맨날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망친다. 자, 이제 우리가 수박의 기준을 좀 바꿀 때가 됐어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자는 수박이다. 또는 이재명을 미워하는 자가 수박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잠시만 내가 요거 해놓고 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요구, 국민의 요구, 여론의 흐름을 거부하려고 하는 자, 차라리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깔끔해. 맞서 싸우면 돼. 우리가 확 그냥 죽여보면 돼. 이씨. 근데 문제는 뭐? 잠깐만. 이 국회 끝나고. 잠깐만. 요거 하나 해놓고. 잠시만 기다려봐. 요런 놈이 진짜 수박이에요. 얘들이 진짜 교묘한 수박이고 아닌 척하는 수박인데 이들이 제일 나쁩니다. 이제부터 이런 자들 수박으로 우리가 내리 꼭 찍어야 됩니다. 밀어 조지는 놈. 이 놈이 수박입니다. 진짜 수박이 그 수박이에요. 차라리 대놓고 아니네, 반대하네 이런 놈들은 차라리 깔끔해. 그럼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 기다려봐, 요거 해놓고 라고 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상민이고 김종민이고 개소리 하면 우리 전투 욕구가 더 불타오르지 않나요? 그죠? 하지만 홍익표처럼 예산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할게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가라앉죠. 가라앉아서 예산국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잖아. 근데 끝났는데 안 해.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그러다 보면 이미 끝난 거지 뭐. 시간 놓쳐버린 거죠. 진짜 나쁜 거는 누구? 홍익표 같은 놈이에요. 대놓고 반대하면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지. 아닌 척하면서 사실 우리를 진짜 힘 빠지게 만드는 자, 이 자가 진짜 악질 아닌가요? 더 해악이 크지 않나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이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클린소프트님, 전투라는 표현보다 투쟁이라고 하셨어요. 예.